6번 두 직선의 교각의 크기가 90도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직교. 90도로 만났으니까 우리가 그때 직교, 수직,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의 수선 이런 표현들을 썼었죠.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될 거고요. 평행한 것을 이건 맞는 말이죠. 공간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을 때 두 직선은 수직이라고 합니다.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하지도 않는데요. 그럼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하지 않는 거 우리는 꼬이니치라고 한다고 했죠. 수직은 만날 때 직각으로 만나는 걸 우리가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8번은 틀린 말이 되게 되겠네요. 2번 마찬가지 A와 E는 동의각. A와 E는 왼쪽 위니까 동의각. 맞는 말이겠죠. 맞죠? B와 D 각 B를 억각을 하면 H가 돼야 되죠. 맞죠? B와 D는 막꼭지각입니다. 맞죠? 틀린 말이고. L과 M이 평행하면 B와 F 각 B의 억각입니까? F가? 각 B의 동의각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같다. 맞는 말이겠죠. 각 C와 각 H 각 C와 각 H 각 C와 각 H는 아무 관계가 아니죠. 동의각은 G가 돼야 되고 억각은 E가 돼야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각 C하고 각 H가 같다고 해서 둘이가 평행하단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게 되겠죠. 맞죠?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풀 게 많죠, 맞죠? 그래도 우리 내일 수요일은 안 들었고 목요일 날 들었으니까 맞죠?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창의융합 문제는 다음에 왔을 때 쌤이랑 같이 풀 겁니다. 이건 잠깐 풀어볼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창의융합 문제는 나중에 진도 빨리 끝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모아서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생각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하니까 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는 풀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끝났고요. 오늘 좀 풀 건 많지만 레벨 3랑 중단원 문제를 풀도록 하셔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단어, 작도와 합동. 아까 쌤이랑 합동 이야기 잠깐 했었죠. 맞죠? 접는 문제에서. 이거로 할 거고. 작도입니다, 작도. 이 작도는 뭐냐면,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걸. 각을 똑같은 각의 크기로 옮겨본다든지, 똑같은 길이의 선분을 옮겨본다든지 하는 막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딱 지금만 나오고, 이 뒤에 한 번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하는 방법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이 접기를 하는데 학을 접는데 학 접는 방법을 모르면 학을 못 접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일인 건 아닌 겁니다. 무조건 맞죠? 학 못 접는다고 뭐 당장 내일 수학 문제 수학 테스트 치는데 그것 때문에 틀리거나 이러진 않겠죠. 맞죠? 근데 학을 접어 이러면 학을 못 접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작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각을 옮겨주세요 하면 이 각을 옮기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단원에서는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되게 되겠지만 저게 그 뒤에 나오지가 않아요. 눈금 없는 자와 눈금이 있어도 안 돼요. 눈금이 있으면 3cm, 3cm를 재어서 옮길 수가 있으니까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똑같은 각의 크기를 옮겨본다든지 똑같은 길이를 옮겨본다든지 하는 내용인데 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합동 조건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만 쌤이랑 같이 대강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실제 컴퍼스와 그 각도기 들고 와서 쌤이 시킨 대로 하면 그냥 되는 거란 말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똑바로 등원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오게 되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를 챙겨와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별게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삼각형을 작도하는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했더니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 막 이런 내용들은 조금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작도하고 난 다음에 한번 쭉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잠깐 봐야 될 것들 뭔지만 쭉쭉쭉 보면서 이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합동으로 어쨌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눈금 없는 자 컴퍼스 가지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작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도 내용은 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삼각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삼각형은 모든 평면 도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로써 예를 들어 사각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각형이 뭐 평행사변형이나 이런 거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지만 특별하지 않은 사각형이 나올 때 무조건 얘를 이렇게 쪼개면 삼각형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각형이 있으면 하나, 둘,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평면 도형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에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많이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는 A, B, C 점을 적을 땐 반드시 대문자로 적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 A랑 마주 보는 걸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의 이의 대변. 그리고 각의 대변의 길이를 나타낼 땐 길이는 이렇게 소문자로 적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변과 마주 보는 각을 우리가 대각이라고 불러주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은 대문자로, 길이는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삼각형에서 절대 까먹지 말아야 돼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길이의 한 변보다 크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은 저것보다는 이거를 더 많이 써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이게 저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긴 변이 있죠. 가장 긴 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빗변이 이렇게 있었다고 봐봅시다. 점 A, 점 B.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고 두 점이 있을 때 이렇게 있고 나면 그게 항상 최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거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최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삼각형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분명히 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최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분 AB랑 선분 AC랑 선분 BC를 나타내보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다른 것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맞죠? 가장 긴 것보다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저게 정해지는 건데 저것보다는 우리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길이의 합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거를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빗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빗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습관이 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작도. 우리 앞에 작도를 안 했는데 쌤 이거 어떻게 해요? 삼각형을 작도한다고 하지만 삼각형을 실제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삼각형을 우리는 그릴 수 있을 거냐면 삼각형은 말 그대로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변과 그 끼인 각. 예를 들어 5cm랑 4cm가 있고 그 사이 끼인 각이 30도가 되세요. 이러면 이거와 이거를 이어주면 삼각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 근데 만약에 두 변이 아니고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고 이쪽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5cm가. 근데 이쪽에는 30도가 되도록 그어라고 했고요. 이쪽에는 45도가 되도록 그어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것도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세 가지가 세 변의 길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 근데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은 굳이 꼭 양끝각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 30도와 여기가 75도니까 예를 들어 105도죠. 맞죠? 그럼 양끝각이 아니라 30도랑 105도를 줘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45도로 고정이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아니라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을 주면 무조건 되는데, 그거는 삼각형이랑 가정하에 세 내각이 180도인 거기 때문에 삼각형을 작도하는 경우는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라고 기억하셔야지만 올바르게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다음 중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하고 문제를 내면 또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양끝각이 굳이 아니어도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봤고요. 앞에 작도 부분 문제 풀지 마시고 여기도 일단 문제 풀지 말도록 하시고, 삼각형이 중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작도를 해야지만, 이제 삼각형이 직접 그려보는 건 나중에 작도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다시 이걸로 넘어가서 막 우리가 이런 내용들만 공부하고 합동으로 최대한 빨리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숙제 아까 했던 부분까지 잘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념들은 우리 지금 하루가 좀 이렇게 쌤 혼자 진도를 나가다 보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들이 풀 시간이 없다 싶으시면 안 푸셔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와서 수마를 굉장히 많이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은 개념들이도 풀도록 하세요. 숙제가 있어요. 쌤이 마무리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숙제를 내주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씩 풀어서 채점을 미리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그걸 보고 마무리 때 굳이 무리해서 막 우리가 잡지 않아도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개념들에도 시간 있으면 하루에 한 장 푸는 거 정말 별로 안 걸려요. 개념들이란 내용이 그렇게 라센처럼 우리 했던 라센처럼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숙제 잘 하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